Who the fuck are these guys?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빠르게 술집에 접근하여 두말 없이 호텔 안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남자는 날렵한 목놀림으로 튕겨 올라오는 쇠포크를 받아 적의 목에 직접 꽂았고 순식간에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필드로 중세시대 부동산 변호사로 우연히 뱀파이어 드라큘라를 만났습니다. 드라큘라는 그를 좋게 본 듯 술과 식사를 대접하는가 하면 상류사회에까지 그를 소개했습니다. 드라큘라의 오랜 PUA 기간 동안 필드는 그의 가장 충실한 하인이 되었습니다. 드라큘라는 그에게 영생뿐만 아니라 벌레만 먹으면 힘이 셀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수백 년의 파란만장한 변화 끝에 이날 드라큘라는 사상 최강의 뱀파이어 헌터단의 토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냥꾼들이 부하 몇 명을 잇따라 1차 교황은 옛 서기에 기록된 진법으로 드라큘라를 장악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필드가 달려오고 같은 인류의 사냥꾼은 필드가 드라큘라를 죽이면 자신의 저주를 해결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필드에게 충고합니다. 그러나 필드가 생각하기도 전에 드라큘라는 그의 PUA 기법을 다시 한번 재현했습니다. 자신만이 필드를 아끼고 유일한 친구는 자신뿐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한 것. 그의 감동적인 호소에 필드는 그대로 슬리퍼로 진법의 한 구석을 깨뜨렸습니다. 곧이어 곤경에서 벗어난 드라큘라는 교황을 향해 흉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연기가 되어 교황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교황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본 다른 사냥꾼은 기회를 틈타 뒤쪽에 커튼을 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드라큘라는 햇빛에 타 불덩이가 되었고 화가 난 그는 사냥꾼에게 달려들어 자신의 불길로 사냥꾼을 산채로 불태워 죽였습니다. 막판에 필드가 구해졌지만 드라큘라는 이후 기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마지못해 필드는 그를 데리고 신도시를 찾았고 여기서도 그는 하인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필드는 드라큘라가 먹을 신선하고 순수한 인간들을 자주 납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자신과 드라큘라의 관계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보수를 따지지 않은 더러운 일을 하고 드라큘라에게 고분고분하고 심지어 부르면 존엄성이 없습니다. 막막감에 빠진 그는 한 상조회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필드가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것 같았고 그는 드라큘라의 하인이었습니다. 이날 그는 외딴 창고에서 범죄자 몇 명을 만나는데 이 녀석들이 드라큘라에게 저녁 식사를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벌레를 먹은 뒤 곧바로 공격해온 것, 드라큘라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항상 신선한 재료를 보장해야 하므로 이 녀석들을 다루면서 터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이 면놈들은 정말 너무 약해서 몇 번 안 가서 필드에 의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날아든 칼이 그의 손에 있는 사람을 직접 찔러 죽였습니다. 얼굴을 가린 건장한 사내가 멀지 않은 곳에 나타나자 군말 없이 필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필드가 모르는 것은 방금 제압한 몇 명의 녀석들이 현지 갱단의 금지품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갱단 두목들이 킬러를 보내 그들을 쫓았습니다. 결과는 공교롭게도 필드가 따라잡았습니다. 이 살인자는 분명히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필드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그의 배를 잘랐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조폭 도련님의 재촉 소리가 울렸습니다. 얼굴을 가린 사람이 넋을 놓고 있는 사이 필드는 펜을 꺼내 직접 목을 찌르고는 들고 있던 바퀴벌레 한 마리를 다시 먹어치웠습니다. 그의 눈이 금빛으로 변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순식간에 속박에서 벗어났고 곧이어 잔악한 주먹이 이어졌습니다. 필드가 살신이라도 되는 양 걸어 나오자 깡패 테드는 겁에 질려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필드는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테디는 당황한 나머지 차를 몰고 경찰의 관문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필드는 드라큘라에게 몇 사람을 데려갔고 그 결과 금지품을 자주 먹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순수한 인간들만 있으면 드라큘라의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드라큘라는 필드의 최근 건성으로 인해 방금 아물었던 배를 직접 긁어냈습니다. 필드의 정중한 약속을 받아낸 드라큘라는 그제야 혈관을 뽑아 자신의 피를 이용해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테디 갱단의 도련님 신부는 거칠애가 아닙니다. 그는 곧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군가가 감히 그들의 가족을 건드린다는 것을 알고
땅을 석자 파서라도 그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창고 쪽에서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조사를 하던 중 레베카라는 이름의 여경사가 현장에서 피 묻은 펜을 발견했다는 것. 펜에 새겨진 문양은 술집 이름처럼 보였는데 이곳이 바로 필드가 자주 찾던 곳. 필드는 드라큘라를 도와 깨끗한 인간들을 다시 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가 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가 막 사냥감을 고르고 있을 때 갑자기 레베카와 동료들이 이곳에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의 개입을 보고 서둘러 범행 도구를 접은 필드는 일단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무기를 든 복면한 무리가 갑자기 문 앞에 도착했는데 이는 분명히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늑대 뒤에 호랑이. 놀란 필드가 바퀴벌레를 먹고 진정하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총소리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가득했던 벌레가 사라졌고 다행히 그는 슬기롭게 숨어버렸습니다. 가면을 쓴 사람이 그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레베카를 가리킬 줄은 몰랐습니다. 복면을 벗자 알고 보니 이 깡패 도련님이었습니다. 테디는 레베카가 그를 잡았고 가장 유력한 범죄 가문의 도련님으로서 체면이 깎인 것이 원망스러워서 레베카를 죽이고 존엄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테디의 죽음의 위협에도 레베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푸드를 정의롭게 거부하는 그녀의 모습은 필드로 하여금 자신이 감히 거절할 수 없어서 드라큘라를 차근차근 다루게 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필드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지만 우선 파리 한 마리를 찾아 맛을 봐야 했습니다. 테디가 손을 대려고 할 때 변신한 필드가 그를 획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레베카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옆 사람을 재빨리 걷어찼습니다. 필드의 도움으로 그 다음은 일방적인 살인입니다. 부하들은 곧 두 사람에게 넘어갔고 오직 푸들만이 상황을 좋지 않게 보고 달려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자 레베카는 필드의 도움에 감사하며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레베카조차 그를 영웅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호평은 뜻밖이었다.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는 자신의 임무를 잊은 채 상조관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라큘라비를 악덕 상사로 만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착취하는지를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동정하며 폭행에 맞서 싸우도록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격려로 필드는 드라큘라를 떠나 하인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그는 새 집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벌레를 모두 풀어주며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조용히 지내면서 필드는 이런 날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 2번 연속으로 필드의 방해에 부딪히자 테디 가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테디 가족은 CCTV를 통해 필드가 자주 가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테디는 킬러를 데리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은 이곳이 사실 드라큘라의 휴양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갔을 때 본 것은 온통 시체뿐이었고 이렇게 무서운 광경은 이 살인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기분이 묘한 테디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라고 했지만 막 전화를 걸었고 테디에게 그림자가 뒤돌아다녔습니다. 테디가 고개를 돌렸을 때 부하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고 그는 전화를 주어 어머니에게 보고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드라큘라가 나타나 그를 덥석 잡았고 그 무시무시한 모습에 테디는 연신 용서를 빌었습니다. 드라큘라의 질문에 테디는 그의 여행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이때서야 드라큘라는 필드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테디를 훌쩍 날려버린 뒤 박쥐로 변해 필드로 향합니다. 공제회에 있던 필드는 드라큘라가 나타나자 다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앞의 놈이 전설의 뱀파이어라는 것을 모르고 그가 악랄한 악덕 사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순간 드라큘라의 노여움을 샀고 그가 갑자기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I am Dracula. 공포에 질린 필드는 드라큘라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주인에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해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드라큘라는 분명히 그에게 경고를 주려 했고 그는 필드를 단숨에 날려버리고는 되살개를 시작했습니다. 필드가 땅에 떨어지면서 상조 회원들은 모두 즉사했습니다. 필드가 무너져 내리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드라큘라는 필드가 자신을 배신했기 때문에 필드가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화를 입게 될 것이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드라큘라는 몸을 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레베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체 한가운데 앉아있는 필드를 바라보았고 결국 살인 혐의로 그를 체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필드가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레베카는 그를 먼저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 여러 대가 길을 막았고 테디의 어머니와 경찰 고위층만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여자는 레베카에게 필드를 넘겨달라고 지명하고 아들은 돌아오지 않자 테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뜻밖에도 상사가 갱단에 끼어든다는 레베카는 필드를 눈여겨보다가 결국 필드를 데리고 탈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권총을 꺼내 전기 상자에 꽂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눈 파는 틈을 타 직접 차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테디에게 찾아온 드라큘라는 자신의 종이 되든지 자신에게 빨려 들어가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푸들의 엄마를 찾던 중 갑자기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관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 위에 있던 뚜껑이 치워지면서 드라큘라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때 필드는 레베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드라큘라를 따르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필드는 결국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는 가족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악인을 도왔습니다. 필드의 이야기를 들은 레베카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쁜 사람이 아니며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아차린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베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갑자기 전화 한 통이 그들을 중단시켰습니다. 레베카가 전화를 받으러 갔을 때 갑자기 필드의 뇌리에 떠오른 드라큘라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둘의 대화를 감지하고 레베카를 자신의 하인으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레베카도 테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상대방이 레베카의 여동생을 납치해서 그녀를 지명해서 약속 장소로 오게 했습니다. 필드는 혈투가 벌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둘은 한바탕 준비를 한 뒤 사람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차에서 미리 벌레를 많이 먹은 필드의 모습이 살짝 불편하긴 했지만 많이 먹을수록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화면이 돌면서 두 사람은 곧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역시 드라큘라로부터 실력을 받은 테디. 큰 지네가 빨려 들어가자 그도 금빛 눈을 드러냅니다. 레베카는 필드가 자신만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기다린 푸들의 어머니가 여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여자는 조급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누르면서 창문이 순식간에 닫혔습니다. 그러자 드라큘라가 갑자기 레베카의 뒤에 나타났고 잘난 체하는 놈이 다가와 레베카에게 키스를 하고는 PUA의 법을 이용해 레베카를 자신의 하인으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몇백 년 만에 쓴 것인지 서먹서먹한 말이었지만 레베카는 전혀 설레지 않았습니다. 드라큘라는 레베카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여동생을 데려와 리를 협박합니다. 베카는 자신의 피를 마시고 자신의 가장 충실한 하인이 됩니다. 이때 바깥에서는 필드와 테디가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나쁜 사람은 항상 말이 많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필드는 바퀴벌레 한 마리를 재빨리 먹어치웠고 순식간에 힘이 불어난 그는 테디의 온몸에 박힌 뼈를 발로 차서 부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필드가 들어서자 레베카는 자신이 드라큘라의 하인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필드는 괴로운 표정으로 드라큘라의 품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드라큘라가 마치 자신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필드를 바라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레베카가 갑자기 탁자 위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옆 창문이 벌컥 열리면서 눈부신 햇살이 순식간에 드라큘라를 태우기 시작했고 엄청난 고통에 그는 그대로 수많은 박쥐로 변해 안쪽 방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햇빛이 사라진 드라큘라는 빠르게 회복했고 먼저 필드를 기절시킨 뒤 레베카의 놀란 표정으로 모든 조명을 껐습니다. 그는 밤의 악마처럼 레베카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That was impressive. I can see what Renfield saw in you. 레베카가 방심한 틈을 타 드라큘라는 갑자기 그를 공중으로 들어올려 자신의 송곳니를 벌렸습니다. 피를 마시려고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갑자기 레베카가 그의 발등을 향해 연달아 여러 발의 총을 쐈습니다. 드라큘라는 전혀 소용이 없다고 비웃었고 마침 자신의 피가 필드의 얼굴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핏대를 세웠을 때 정신을 차린 필드가 갑자기 송곳니를 움켜쥐더니 그를 땅바닥에 뒤집어 깔고 결국 강제로 그를 뽑아버렸습니다.
손에 쥔 날카로운 이빨 2개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며 울분을 터뜨리던 필드가 드라큘라를 때렸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드라큘라는 그를 휙 날려버린 다음 필드를 폭파시키기 위해 연기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가 달려드는 순간 진법에 눌려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필드는 이 진법을 보고 익숙한 듯 보였고 레베카는 자신이 마법 숭배자로부터 이런 조작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정말 효과가 있었네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드라큘라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8조각으로 나누어 안에 있는 방법으로 봉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드라큘라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먼 훗날의 일입니다. 드라큘라의 참패와 함께 본 이야기는 거의 마무리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빚더미에 올라앉았던 니콜라스 케이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비록 그는 종종 많은 난장판을 찍었지만 그의 연기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좀 형편없지만 니콜라스 케이지여서 한 번쯤 가볼 만합니다. 물론 미성년자 관람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